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근본 있는 투자 생활 근투생의 김민우입니다. 보통 찬바람 불면은 많은 분들이 호빵을 좀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찬바람 불면 배당주 먼저 떠올리게 되죠. 솔직히 지금부터 배당주를 준비한다고 하면은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기는 해요. 배당주 빨리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석 전후부터 해서 배당주 관련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완전히 그 배당에 대한 기회가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배당주에 관련된 준비를 좀 해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배당주에 관련된 모든 것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여러분들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당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전적인 의미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유 지분에 따라서 기업의 이윤을 분배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업에서 한 이자나 뭐 적금 받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셔도 크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매수를 하고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그에 따른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뭐 좀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적금처럼 1월 첫째 날부터 보유를 하고 있다가 연말까지 이제 계속 가지고 있어야지만 배당을 주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단 하루만 보유하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배당을 받기 위해서 언제 매수하고 또 언제 매도하는지 그것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게 일단 올해 12월 달 달력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30일 날 이때가 이제 주식의 폐장일이고, 31일은 주식을 휴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거래일 전인 28일 날 이때 주식을 매수를 하게 되면은 배당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죠. 자, 이때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정규장인 3시 30분까지 꼭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의 시장이 열리는 오후 6시 전까지만 매수하셔서 보유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28일 당일날 이날 매수했다가 그날 당일 매도하게 되면은 이때는 배당을 받지 못해요. 이거 하나만 꼭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그 다음인 29일 이후부터는 언제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는 배당만을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29일 날 팔아도 무방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배당을 받게 될 조건을 갖추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좀 빠르면 한 3월부터, 그다음에 좀 늦으면 한 5월 정도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제 증권 계좌로 배당금이 좀 들어오게 되는데, 뭐 평균적으로 해서 한 4월 달쯤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때 배당금이 들어올 때 전부 다 배당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15.4% 정도 세금이 제외하고서는, 그러니까 세금이 원천 징수돼서 들어오고, 만약에 이 배당금 자체가 2천만 원이 좀 넘게 된다고 하면은 이때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도 내야 될 겁니다. 저도 배당 2천만 원 이상 받아가지고 종합소득세 5월 달에 한번 좀 내보고 싶긴 하네요. 자, 아무튼 배당을 받으려면은 이제 언제 사야 되는지 또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좀 알아봐야겠죠. 자, 올해 고배당이 예상되는 종목들 한 10개 정도를 좀 뽑아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현대공업지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12월 10일 기준으로 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약 6.47% 정도 나오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두산 인프라코어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 인수 상황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이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좀 살펴보면은 하나금융지주, 제비금융지주 쭈루룩 해가지고 대부분 은행이랑 금융 관련주들이 많은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높으니까는 그 배당을 좀 자제해라 이런 식으로 권고를 좀 했기 때문에 이게 변수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뭐 롯데푸드라던가 KTNG, 금호산업, 그리고 여기다가 더 플러스를 한다고 하면은 SK텔레콤이라던가 한국전력, 그리고 삼성증권이나 뭐 NH투자증권 같은 증권주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이 배당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은, 자, 일단 사전적인 의미로 봤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주가 대비 한 주당 배당금의 비율 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솔직히 좀 어렵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예를 들어 본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배당 수익률이 한 5% 정도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100만 원 정도 주식을 매수를 했었을 때 배당으로 한 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28일 날 단 하루만 보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은행 이자에 뭐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배당을 받게 되니까 굉장히 대박이다. 야, 진짜 이거 좋은데 무조건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기가 쉽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주식 투자가 쉬울 리가 없겠죠. 28일 날 보유를 하면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건 맞기는 한데 29일 날 배당락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배당락이 뭐냐면은 예상되는 배당 수익만큼 인위적으로 이제 주가를 하락시켜서 출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결국 배당을 나중에 받게 되긴 하겠지만 그만큼 주가가 떨어지게 돼서 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거의 똑같은 뭐 똔똔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좋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배당락은 금방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연초가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새해에 대한 희망을 갖고서는 주가가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시장 상황이 안 좋다고 하면은 배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손해를 보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배당을 보시고선 투자를 하실 때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꼭 주의하셔서 투자를 하셔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도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그 다음에 어떤 타이밍에 매수를 하고 또 언제 팔아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